안녕하세요. 오늘은 줄리아 철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년 6개월 전만 해도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뿐이었죠. 이 줄리아 철학 같은 경우는 처음 자리를 잡아줬을 때만 해도 화분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리아 철화에 비해 화분이 컸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철화를 키우다 보면 이 가끔은 줄기만 남고 앙상한 줄기만 남고 잎은 다 떨어지는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풍성했던 수영이 앙상한 줄기만 남았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철화 같은 경우, 특히 이 줄기가 넓고 오래된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잎이 어느 순간에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는 게 아닐까 해서 목대를 가진 아까운 그런 수영을 가진 그런 닭들을 다 버리거나 아니면 관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 닭들은 분갈이만 잘해줘도 이런 많은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줄리아 철화, 이 토분에 심어줄 때는 왜 토분에 심어줬냐면 일반 유약분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닭들 같은 경우는 과습으로 더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줄기가 다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줄기는 넓은데 잎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닭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줄리아 철화를 일부러 토분에 자리를 잡아주면서 처음 모습은 너무 볼품이 없다, 화분이 아깝다 정도였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화분과 수영이 정말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이 줄기가 잎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년 정도는 거의 회복실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강한 햇살이 아니라 반음지에 놓고 키웠는데 잎이 많이 커지지 않아 가지고 한 6개월은 거의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 키우면서 잎이 좀 얇아지더라도 잎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잎 모양이 갖춰질 때 이제 햇살로 옮겨 가지고 잎을 단단하게 짧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지금 줄리아 철화 잎을 보시면 안쪽에서 나오는 잎들이 두껍죠. 그리고 이 큰 잎들이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고운 단풍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반근에서 크고 있던 줄리아 철화를 가을부터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햇살이 6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에 옮겨주고 나서부터 이 안쪽에 나오고 있는 잎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잎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단풍이 더 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새로 나오는 잎들은 초록빛 잎을 가지면서 아주 오랜 시간 단풍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찰 때까지는 이 다육이들은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반대편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색감이 많이 다르죠. 이 뒷부분은 햇살을 덜 받은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잎이 작죠. 잎을 키우기 위해서 화분을 많이 돌려준 상태고 이 뒤쪽을 보면 잎이 단단하면서 잎이 길죠. 왜 그러냐면 긴 거는 화분이 이 햇살이 반대편에 있던 걸 돌려서 잎을 인위적으로 키운 거고 이 지금 새로 나오는 잎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 다져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잎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육이 단풍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햇살이 있어야지만 단풍이 든다라는 것은 이 친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그런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던 부분은 화분을 돌려가지고 대략 한 2개월 정도는 돌려놨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많이 햇살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화분을 한 2개월 정도 돌려가지고 이쪽 부분이 햇살이 들어오게 들어오는 위치에 놓고 좀 다져지는. 왜 그러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잎이 가늘어지고 결국은 겨울에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 햇살이 들지 않은 쪽에 위치하고 있던 잎들을 대략적으로는 겨울에는 위치를 시켜가지고 잎을 단단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앞쪽에 햇살을 많이 보고 있던 그런 잎들은 두꺼운데 이 뒤쪽에 있는 잎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잎이 얇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달기 잎을 두껍게 만들고 줄기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햇살이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달기 잎을 두껍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시키는데 이 햇살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잎이 길고 잎이 넓은 달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햇살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웃자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는 물을 아끼면서 키워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달귀는 정말 기다려주면 예뻐진다라는 것을 이 줄리아처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기분이 좋고, 역시 토분이 수분을 빠르게 말리면서 또 물을 자주 주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활착을 하는 데는 뿌리가 자리를 잡는 데는 또 토분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분을 선택할 때는 지금 이 토분 같은 경우는 구울 때 유약 처리가 약간 된 그런 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거칠죠? 이런 토분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줘도 백화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좀 저렴한 가격의 토분들, 유약 처리가 안 된 토분들 같은 경우는 백화현상이 생겨가지고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나름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오히려 그런 백화현상이 생기는 토분이 더 나을 수는 있는데,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유약 처리가 살짝 되면서 좀 고온에서 구운 그런 토분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뿌리가 약한 달귀, 뿌리를 내리면서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된 화분보다는 이렇게 토분에 자리를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유약 화분으로 옮긴다 그러면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